그러면 오차 역전파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numPy 이렇게 올려놓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구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곱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력을 이제 각각 x랑 이제 y라고 이제 부르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순전파 시점에서 x랑 y를 기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우리가 왜 이걸 기억해 줘야 하는가? 그거는 곱하기에 대한 역전파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x랑 y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를 쓸 걸 대비해서 순전파 시점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시점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나가야죠. 결국 이제 x랑 이제 y를 이제 곱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제 답니다. 출력은 기억해 줄 필요가 없어요. 출력을 기억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당 연산에 대해서 역전파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기억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을 안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출력을 기억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곱해서 나가 주는 걸로 이제 간결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요 백워드 인제 호출이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상류에서 이제 뭔가 오겠죠. 그래서 인제 그것을 dout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제 곱하기 연산이 요렇게 인제 준비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해서 그 x랑 y가 다음과 같이 요렇게 인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출력이 이제 뭐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요 출력이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인제 신경망이라면 손실 함수가 최종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손실 함수와 현재 곱하기가 더하기 연산이죠, 참. 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연산. 그죠? 곱하기. 이 손실 함수에 대해서 역전파 연쇄 법칙에 의해서 이제 보장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DL하고 여기서 나간 것에 DZ라고 이제 부를게요. 여기 이제 얘를 이제 Z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 요 DZ고, 요 DL, Dout이라고 부르는 요거죠. 이거에 대한 표기를 지금 요 변수에서는 이제 dout이라고 한 겁니다. dout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럼 뭐라고 이제 표기는 해야 되는데, 요건 수학적 표기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요런 수학적 표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이 x랑 y는 이 해당 연산의 입력으로서 x와 y지, 이것이 뭐 전체 신경망에서 말하는 이제 입력 벡터와 이제 그 출력이냐, 그 정답, 타겟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얘는 다른 연산이 이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하여튼 모르겠고 그냥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백워드고요. 그럼 이제 역전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논의한 대로 DZ랑 이제 DX가 이제 구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DL, DZ가 무조건 이제 오는 걸 보장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DZ 지워지면서 이제 DL, DX가 되는데, 그게 요 DX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똑같은 얘기, 여기서 이제 DZ랑 이제 DY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이미 이제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DL이랑 DZ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있고, 여기서 지워지고 이렇게 하면 DL, DY가 남는데,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근데 요 순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입력에서 x가 첫 번째로 들어오고 y가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오면 이 나갈 때도 리턴을 해줄 때 그 순서대로 나가줘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군지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이 구체적 내용은 이 곱하기 연산의 역전파 분석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dx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dout에 순전파 시점에
y 값을 기억해 줬다가 곱해 주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이렇게 이제 곱해 주면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죠?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곱하기를 사용하는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려를 하면 이제 매번 이제 forward라고 부르기가 조금 이제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출 가능한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콜을 다음과 같이 이제 앞뒤로 언더바 2개를 해서 이제 하고, 얘가 뭐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forward를 이제 x, y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도 동일하게 x랑 y를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가 이제 forward라고 호출하는 게 그냥 귀찮고, 함수 스타일로 그냥 호출을 하려면 이런 걸 추가해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추가한 거죠. 뭐 이게 없어도 동작은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곱하기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예시를 이제 하나 해보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있고, 그죠? 수량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내야죠, 그죠? 부가세 이렇게 이제 내서 결국은 이제 세후 가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 가격에 이 부가세나 이런 게 다 포함된 상태로 이제 딱 표시가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물건을 샀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좀 알기 어렵죠. 그죠? 장난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게 보이려고 일단은 세금을 빼고 하고 계산대에 가서 해서 이거 뺄게요 이러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카트 위에 올라가는데 최대한 이제 장애물이 없도록, 그죠? 진정한 자본주의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단가랑 수량이랑 부가세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니까 단가랑 이제 수량이랑 이제 부가세를 적당하게 하죠. 뭐 단가가 이제 참 100원 하고 수량 이제 2개 하고, 그래서 이제 총 200원이 되고 싶은데 이제 미국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이제 빠졌어요. 부가세 10%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전파를 수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방금 전에 구현한 것을 이제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곱하기가 2개니까 곱하기 객체를 이제 2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그냥 곱하면 되지 뭘 객체를 만드냐 황당하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그냥 곱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이 역전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해보는 거지, 곱하기가 궁금해서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제 세전 가격이 이제 결정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곱 1에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forward를 이제 호출을 해줘야 돼. 그래갖고 이제 단가랑 이제 수량이랑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콜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린트문을 이제 써가지고 이쁘게 표시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세전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 그죠? 100 곱하기 2 하면 200, 뭐 이런 아주 썰렁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여전히 순전파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순전파가 완료가 돼야지 역전파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완료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후 가격이 이제 궁금한 상태고, 곱 2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곱하기가 세전 가격에 부가세가 곱해져야 되겠죠. 세전 가격에 부가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져야 되고, 세후 가격 하면은 당연한 소리지만 220원이 나오겠죠. 그죠? 220원이 나오는데, 근데 뭐 여기 왜 이러냐? 이거는 요거는 부동소수점 연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잘 모르시면 이제 아시면 돼. 이게 컴퓨터는 이제 0과 1과 같은 이제 이진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보여줄 때는 이거를 이진법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뭐 10110100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산은 이진법으로 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보여줄 때는 이제 십진법으로 이제 변환을 이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요게 인제 딱 맞아떨어지는데 요걸 이제 그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거 하면 요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은 뭐 그거는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된 거지 연산상의 이제 문제는 아닙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해 가지고 요렇게 출력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인제 이 순전파가 인제 수행이 됐으면 역전파가 이제 바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인제 뭐 단가가 1원 오르면 최종 가격이 이제 얼마나 바뀌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전파가 완료가 됐으니까 요 상태에서 인제 역전파를 이제 하면 인제 어떻게 이제 돼야 되느냐. 얘가 인제 곱1 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새 전 가격이고 요게 인제 곱하기 2 이고 얘는 인제 입력이 부가세가 하나 요렇게 인제 있죠. 상수값. 그래서 지금 요 100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그래서 요 세전이 그 200이 되고 부가세가 인제 1.1 요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후 가격이 이제 220 원이 요렇게 이제 됐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역전파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 상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요거는 무조건 1 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분석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인제 이 곱하기에 대해서 먼저 그 실제 값을 획득하기 전에 우리가 해 보면 그러면 상류에서 1이 내려왔으니까 뭐 상류에 이제 1은 그냥 곱하는 거고 곱하기는 서로 바꿔서 해 주는 거니까는 여기 인제 1.1 될 거고 여기는 여기 그냥 인제 20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곱하기 1의 상류 1.1이 이제 흘러왔으니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인제 수행해서 여기서 1.1 곱하기 2 니까 여기는 이제 2.2로 결정이 될 거고 그죠? 단가에 대해서 단가죠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개념에서 살펴본 대로 이 단가와 이제 최종 가격의 관계가 결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단가가 1 원이 오르면 가격은 2.2 원씩 오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쪽은 이제 수량의 방향이죠. 그럼 이제 이 수량의 이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1.1에 100이 곱해지니까 여기는 이제 110 이죠. 그죠? 1.1 곱하기 100 해서 여기 이제 110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뭔가 수량을 하나 더 집으면 두 개에서 이제 세 개를 집으면 가격은 이제 330 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간단해도 그 역전파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곱 2 부터 역전파를 해서 이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곱 2의 상류는 없죠. 그죠? 자기 이 곱 2의 출력이 최종 출력이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곱 2에 이제 백워드를 호출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요 1 이렇게 인제 호출을 했고 그러면 이제 1점이랑 20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D 세전 가격 그리고 이제 D 부가세 뭐 이렇게 인제 불러야 되겠죠. 뭐라고 이제 불러야 되니까. 그러면은 인제 곱 1의 상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인제 백워드에서 곱 1의 상류는 세전 가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D 세전 가격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해서 결과적으로는 2.2랑 이제 110이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요런 거고 아까 인제 2.2는 그 말하자면 이제 D 단가죠. D 단가하고 이제 D 수량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110에 저 0하고 막 이렇게 나온 거는 아까 얘기한 그 부동소수점과 관련된 뭐 이진법, 십진법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니까 뭐 그건 이제 별거 아니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소수점도 이제 보기 이제 흉하니까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아까 분석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그
그 2.2랑 이제 110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전파 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이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파이썬 코드로 구현한 결과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역전파에 대한 올바른 구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